네, 그러면 4,500만 원 투자해서 15만 원씩 월세 받으니까 뭐 이거 괜찮은데요? 노후 대비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좀 건물주인 것 같아요. 건물주. 그죠? 뭐 저만 그런가요? 건물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건물주는 뭐 크게 보면 뭐 상가랑 다가구 뭐 요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오피스텔, 뭐 물론 이게 지산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뭐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거랑 다 비슷비슷하니까 뭐 공장이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냥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할게요. 뭐 요 정도를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부동산을 통한 노후 대비는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 근데 요즘에 든 생각은 고래동 공부에서 박원갑 위원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파트가 되게 유망하니까 아파트를 사서 그거를 월세를 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생각을 많이 안 했던 부분인데 확실히 좀 고수분의 인사이트는 좀 남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파트 하면은 주로 이렇게 시세 차익 위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아니면 뭐 전세 놓고 갭으로 사고 이런 쪽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를 월세를 놓으면 여기서 나오는 현금흐름이 많아지니까 노후 대비에 큰 도움이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뭐 주택연금 같은 것도 많이 생각하는데 아파트 월세를 줄 수 있으면 아파트에서 월세 다 받고 그리고 뭐 나중에 상속을 하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주택연금이 가장 나쁜 게 이렇게 연금 받는 것까진 좋은데 이렇게 다 받고 나면은 집이 없어지는 게 좀 단점이잖아요. 뭐 장단점이 물론 있긴 한데 그런 게 좀 단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도 월세를 놓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봄직합니다. 이런 것들을 네, 간단하게 같이 저랑 좀 보시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낮은 게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오피스텔 추천 아닙니다. 이거 또 걱정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또 이게 추천 아닌 거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설명해 주는 건데 제 말을 듣고 이렇게 뭐 투자를 한다 이런 거 진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피스텔이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거기서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이거 진짜 좋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투자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높아심에 다들 잘 하실 것 같은데 또 한두 분쯤은 혹해서 또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을까봐 오피스텔 지금 투자하는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피스텔 투자 추천은 아니니까 네, 되게 걱정되긴 하지만 한번 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간단하게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저는 무조건 강남 쪽에 해야 된다. 강남이나 서초. 그리고 역세권. 어차피 오피스텔은 역세권 위주니까 뭐 그건 너무 당연하긴 한데 역세권 아닌 데에는 오피스텔 자체가 안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테헤란로 쪽은 저는 뭐 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남역 쪽이 가장 뭐 메인이 되겠죠. 강남역, 삼성역, 교대역, 역삼역, 성능역 뭐 요런데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피스텔은 최소한 얼마가 드는지 그리고 얼마를 들였을 때 얼마의 소득이 오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오피스텔 2개 정도 있는데 오피스텔은 뭐 이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네, 이거 오피스텔은 안 오릅니다. 네, 그거를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시세 차익이 거의 불가능하다. 네, 그건 아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가격이 좀 저렴한 게 뭐 3억 정도에 나온 게 있죠. 되게 유명한 사실 오피스텔인데 강남역 센트럴 프루지오 시티. 네, 뭐 이거 추천 아니니까 가격 순으로 하면은 최소한 가격이 2억 7천만 원 나오죠. 최근에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보시면 거래 사례 보시면 근데 최근에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네요. 그쵸? 거래가 되게 없죠. 작년 9월 이후로 네, 요 타입 같은 경우는 거래가 네, 아예 없습니다. 뭐 참고해서 보시고 2억 9천만 원. 근데 지금 현재 나온 거는 2억 7천만 원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피스텔 한번 볼게요. 강남역의 네, 푸르지오 매매가는 2.7억입니다. 그럼 월세가 궁금하잖아요. 그쵸? 수익형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월세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월세를 이렇게 켜놓고 보시면 200에 140 이건 좀 뭐 특이한 물건이고 이런 건 잘 없고요. 네, 요런 게 보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받으면 1000에 95 1000에 100 뭐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세를 한번 보면은 한 95에서 105 대략 한 100만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죠. 네, 강남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들이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네, 그럼 수익률을 좀 계산해 봐야겠죠. 수익률. 그러면 2억 7천만 원에 사서 1천만 원은 보증금으로 받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세금은 빼고 계산할게요. 세금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럼 2.6억이 내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씩 10번, 12번 받잖아요. 1년이니까. 그럼 1200만 원 받겠죠. 이렇게 하면 바로 수익률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수익률 되게 쉽지 않습니까? 계산기 쓰면 되니까 너무 숫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그 계산 제가 다 해드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1200만원 나누기 2.6억 2억 6천. 네, 이렇게 하면은 한 4.6% 정도 나온다. 네, 어떤가요? 좀 매력적인가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4.6%를 받기 위해서 요 정도 돈을 드리는 거죠. 근데 솔직히 좀 안정적이긴 해요. 이게 주거용으로 내면 주거용이니까 이게 임대가 잘 나가거든요. 공실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임대 진짜 잘 나가요. 공실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위치 보셨잖아요. 강남역하고 바로 연결돼 있으니까 네, 수요가 얼마나 많겠어요. 보시면 뭐 공실 없음 뭐 이런 거 써있던데 보시면 선호도 좋은 매물 뭐 이렇게 연금 같은 월세 공실 없음 뭐 이렇게 써있죠. 알찬 임대소득 이게 다 거짓말 아니거든요. 진짜예요. 공실 거의 없고 한 4.6% 정도는 나온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죠. 약간의 정말 아주 약간의 재산세가 매년 좀 나오긴 합니다. 뭐 그거를 생각해서 좀 깎아도 한 4%대 정도 수익률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한 단지만 보면 좀 그러니까 다른 단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역에는 뭐 요 정도가 좀 저렴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교대역 쪽 볼까요? 교대역에는 여긴 좀 멀죠. 2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최저가가 소초 코업 레지던스 있는 데거든요. 여기 역세권에서 조금 멀어요. 강남역도 좀 멀고 교대역도 좀 멀고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2억 500만원. 여긴 다 복층으로 돼 있고요. 대략 한 2억 정도. 제가 예전에 알아봤을 때만 해도 1억 8천대도 있었는데 가격이 좀 많이 올랐네요. 네, 1억 8,400 나오고 뭐 요때 제가 예전에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2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억에 매수를 한다고 칠게요. 교대역 근처지 교대역은 아닙니다. 얘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한 2억 정도 되고요. 2억 500인데 좀 깎을 수 있지 않을까. 네,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월세는 대략 한 8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특이한 매물이니까 단기 임대 이런 것 같아요. 한 1000에 80 정도로 할게요. 물론 75도 있고 80도 있고 그런데 한 80 정도로 계산할게요. 계산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월세는 한 80만원. 그럼 얘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억에서 1000만원을 받았으니까 투자한 원금은 1억 9천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한 달, 1년 동안 80만원씩 12번 받으니까 960만원 되겠다. 그쵸? 이렇게 해갖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수익률 얼마 나오나. 한 5% 정도 나오죠. 괜찮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본 데 중에는 여기가 수익률 면에서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도 공실이 별로 없습니다. 네, 여기도 수익률이 한 5% 괜찮죠? 5% 살짝 넘잖아요. 강남의 오피스텔들은 한 요 정도 수익률이면 아주 좋은 수익률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대역 근처에 코엄 레지던스거든요. 요 정도 뭐 괜찮죠?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수익률이 5%보다 재산세 내고 그러면 뭐 좀 더 나쁠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건 좀 주의하시고요. 코엄 레지던스는 네, 제가 예전에 이거 매수할까 말까 해갖고 뭐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거 샀어요. 그러니까 좀 관심이 있어서 여기 되게 많이 알아보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주의하실 게 여기가 끝에 있는 방이 있어요. 네, 그런 거는 각별히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사 이렇게 탄탄하게 잘 됐다는 느낌은 사실 좀 저는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끝쪽에 있는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오피스텔이 뭐 계단 있고 뭐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다고 치면은 오피스텔이 보통 이게 원룸으로 쪼개잖아요. 원룸으로 쪼갰는데 여기 끝에 있는 거랑 여기 끝에 있는 거 이거는 비춥니다. 네, 사지 마세요. 엄청 외풍이 심하대요. 그래서 진짜 완전 춥대요. 그러니까 막 비닐 같은 걸로 막 싸고 해도 뭐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가운데 지금 맨 끝에 쪽에서 두 번째부터
네, 여기도 뭐 완전 추천하는 건 아니고 요 안쪽 거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거든요. 얘네들은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꼭 안쪽에 있는 걸로 네,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본다고 하면 투자 추천 아니 매수하시기 바랍니다라니 요런 것만 보세요. 네, 요런 거는 아예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오피스텔은 제가 추천 상품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안 올라요. 정말 정말 안 오릅니다. 다른 거 뭐 아파트는 뭐 2배 되고 이러잖아요. 뭐 오피스텔은 뭐 한 10% 20% 오르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시세 차익으로 뭐 접근을 하면 답이 없습니다. 네, 그냥 전적으로 수익형으로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연차가 되게 많이 되면 월세 같은 게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수익형은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좀 뭐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알아보시면 돼요. 제일 난이도 쉬운 게 오피스텔이라고 했잖아요. 네, 오피스텔만 보여드릴게요. 다른 것까지 더 보여드리면 너무 복잡해지시니까 오피스텔에 한해서 그러니까 모든 수익형 상품은 다 마찬가지예요. 수익형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게 공실 위험이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가 임대가 가장 위험한 점이 그런 점이거든요. 상가를 임대하면 공실이 나면 이자하고 관리비까지 임대인이 다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를 만드니까 되게 위험하죠. 그러니까 초보자 같은 경우는 상가는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쉬운 게 오피스텔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오피스텔이 또 단점들이 있죠. 이게 옛날엔 안 그랬는데 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아 이게 무슨 주택이라고 저도 좀 이렇게 주택수 포함되는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얘를 뭐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뭐 전입 신고를 하거나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사업자 등록하면은 네,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사업용으로 봐서 전입 신고를 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좀 종부세 합산도 되고 그러니까 법인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했다 그러면 전입 신고를 하면은 종부세를 매달 내야 됩니다. 네, 이거는 네,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아니면 뭐 본인이 쓰거나 전입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네, 해야 됩니다. 법인으로 하면 네, 그 부분을 좀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피스텔을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공실이 얼만큼 있나 네, 요런 거랑 역과의 거리 뭐 요거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뭐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월세는 앞으로도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이라도 네, 월세가 원래 잘 안 변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들 느끼셨잖아요. 아파트 월세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대체제 같은 주거 수단이잖아요. 그쵸? 오피스텔도 임대료가 한 5만원 정도씩 오른 듯한 느낌이에요. 제가 이렇게 시세를 보면 한 1, 2년 전보다 5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5%에서 한 10% 정도 네, 이렇게 오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오피스텔은 최대한 좀 강남 쪽에 강남이나 서초나 이렇게 되게 좋은데 2호선 라인이나 뭐 9호선 라인 물론 7호선 라인도 괜찮을 수 있는데 2호선이나 9호선이 수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가까운데 이런 곳에 투자하시면 좀 공실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공실 위험은 뭐 요거는 거의 뭐 잘 모르겠습니다. 공실 날까봐 제 걱정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요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되는 것 때문에 저는 좀 스트레스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교대역 같은 데는 여기 서울교대도 있고 여기에 뭐 또 종로학원, 대성학원 뭐 이런데 재수종합반, 재종반 학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수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역세권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학교랑 재종반 학원들 때문에 확실히 이쪽이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지하철역 이용하는 거랑 뭐 직주 근접이죠. 여기 삼성타운이 있으니까 이쪽은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고요. 삼성역 쪽도 제가 되게 열심히 막 찾아봤거든요. 삼성역이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삼성역 땅값이 앞으로 좀 강남역을 추월하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역에 내 땅 한 평이라도 좀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저렴한 오피스텔들을 좀 찾아봤었어요. 네, 이것도 역시 참고만 하세요. 네, 매매 가격을 좀 보시면 가격들이 강남역 쪽보다는 확실히 조금 높은 느낌이 있어요. 여기가 되게 싼데 지금 매매가 하나도 없네요. 코업 레지던스 아까 그 서초에도 있었잖아요. 네, 그 교대역 있는데
같은 이름인데 여기도 상당히 작습니다. 경매 물건 나와서 처음에 여기 봤었어요. 뭐 한 2억 정도 되는 게 그나마 제일 싼 것 같네요. 그쵸? 근데 그나마도 하나밖에 없네요. 사무실. 이건 사람이 살 수 있나 모르겠네요. 주거용으로 쓰기는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2000년식. 또 연식이 오피스텔은 좀 오래된 것도 좀 볼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한 15년, 20년 되면 이제 재건축 가능성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좀 오래된 게 재건축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예 오래됐거나 아예 새 거거나 뭐 이런 걸 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물이 되게 없네요. 네, 확실히 삼성동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저층이고 2억 2천. 요 정도면 괜찮네요. 네. 다 원룸입니다. 2억대에 살 수 있는 건 그냥 다 원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출 받아서 사도 됩니다. 네, 나중에 이게 대출금 갚다 보면은 네, 점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게 되니까 처음엔 대출 받아 사고 대출을 월세로 계속 갚아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요 정도 되고 한 2억 2천 정도 실거래가도 한번 볼게요. 2억 1천. 이건 좀 비싼 거네요. 한 비싼 거긴 한데 요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될 것 같아요. 한 2억 1천만 원 정도면 거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깎으면 깎아주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거래가 활발한 편이 아니라 좀 깎아달라면 깎아줄 것 같아요. 그러면 1000에 75만원. 요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아까 그 교대역 인근에 있는 코업이랑 가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1000에 75만원. 뭐 물건 자체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삼성동은 여기도 역시 뭐 공실이 거의 안 납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재작년에는 사무실 같은 것도 공실이 없었어요. 상가도 공실이 없고 오피스텔 공실이 뭐 거의 없다. 되게 안정적이에요. 삼성역은 점심시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진짜 빠글빠글 하잖아요. 일자리가 워낙 많은 곳이라서 매우 탄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피스텔을 투자한다면 삼성동이 제일 좋지 않나. 오피스텔 투자 추천 아닙니다. 한다면이라 그랬어요. 한다면. 오피스텔 투자해라랑은 네, 엄연히 틀립니다. 2억 1천만 원에 샀다고 치고 1000에 75, 뭐 요 정도 한다고 치면 네, 뭐 한 4%대, 4% 후반 요 정도 수익률이 나올 것 같아요. 아까 계산해봤으니까 한 4.5에서 4.8, 뭐 요 정도 수익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생각만큼 그렇게 뭐 흡족하진 않죠. 그래도 삼성동에 땅 한 평이라도 있으니까 대지 지분이 크진 않아요. 오피스텔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근데 삼성동이니까 지가가 떨어질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가는 앞으로 좀 계속 오를 동네니까 요거를 뭐 수익률로 보면은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배당주 투자 같은 거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배당주 지금 6%나 준다고 너무 좋아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가 망하면 어떡해요. 네, 회사가 망하는 거는 비일비재하거든요. 지금 30년 전 회사랑 지금 회사랑 그대로 배당 6%씩 주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요런 거 투자하는 게 안정성 면에서는 좋죠. 지가는 계속 오르니까. 지가가 오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수익형 투자에, 그러니까 월세 받는 투자, 배당 투자, 뭐 연금 투자, 노후 대비하는 이 투자에서 제일 사실 무서운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되면 지금은 뭐 이렇게 6% 받는다고 쳐요. 뭐 한 이걸로 한 100만 원 받는다고 쳐요. 지금 받는 100만 원이 10년 후에 100만 원은 별로 이렇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100만 원보다. 요런 게 좀 손해인데 이거는 지가가 상승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나름 해지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뭐 내가 투자한 돈 대비에 4%, 그러니까 75만 원 받아서 4%가 됐지만 예를 들어 뭐 한 20년 후가 됐다. 그러면 4%긴 4%인데 이 금액도 올라가서 150만 원이 돼서 그렇게 된 4%다. 이건 엄연히 틀리죠. 이 배당도 물론 이렇게 회사가 계속 성장하면 이것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연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해지가 사실 안 되죠. 네, 요게 제일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또 오피스텔 사러 가는 거 아니야? 오피스텔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네, 가격 떨어질 수 있고 뭐 하니까 늘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현 시점 이대로만 네,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용입니다. 투자 추천용이 아니라 이런 거 이야기할 때마다 늘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욕먹는 걸 두려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말만 듣고 호로록 해서 또 사고 손해보실까봐 제가 제일 걱정인 건 여러분들이 손해보실까봐 그게 좀 걱정인 거지. 그럼 좀 미안해지고 막 그렇잖아요. 네, 본인이 공부 충분히 많이 하고 네, 이 다음에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신논현역이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하철 노선이 두 개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9호선과 네, 이렇게 지나가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신분당선. 제가 지하철 노선 이 두 개를 제일 좋아하는데 9호선하고 신분당선 두 개가 다 만나는 역이 이 신논현역이에요. 뭐 제가 뭐 너무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술 먹을 때도 여기 되게 자주 가거든요. 여기 저 어렸을 때부터 살던 동네라 갖고 여기가 그 백종원 거리 있잖아요. 네, 거기 근처거든요. 그래서 여기 술 먹을 때도 자꾸 술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먹을 때도 되게 많고 와이프가 술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네, 여기 술 먹으러 되게 자주 갑니다. 뭐 다 메인 술집이에요. 뭐 그냥 그런 느낌. 네, 뭐 대충 아시죠? 네, 영동시장 있는 네, 그런 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신논현역 네, 그쪽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오피스텔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논현역은 근데 제가 여기다 딱 여기다 하는 만한 오피스텔이 없더라고요. 되게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좀 하고 네, 마무리 짓죠. 뭐 여기 오피스텔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신축 오피스텔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좀 저는 신축 오피스텔들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너무 비싸거든요. 분양이 안 된 데가 많거든요. 분양이 왜 안 되겠어요? 비싸게 분양하니까 그렇죠. 참고로 이 신논현역부터 이쪽으로 가면은 네, 등산 코스입니다. 네, 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높아지는데요. 거의 이 부분이 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언주역이 있고 신논현역이 있잖아요. 언주역과 신논현역 사이 요쯤 되겠죠. 한가운데 여기가 꼭대기입니다. 정점 제일 높은데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높아지는 거에 한가운데 있는 여기가 제일 높겠죠. 네, 여기는 높아요. 네, 신논현 마에스트로라는 네, 이런 오피스텔인데 제가 예전에 경매 방송에서 방송한 적도 있어요. 단점은 매우 좁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좁지 않을까 생각해요. 보시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도 뷰는 좀 괜찮은 편이에요.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요거는 경매 물건도 예전에 나왔었으니까 네,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런 느낌이다. 네, 대충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제 수익률 계산해 봐야 되니까 2억 미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좀 장점이지 않나. 여기는 뭐 좀 싼 편이에요. 그죠? 기보증금이 1억 5천에 15만원. 뭐 이러면 나쁘지 않네요. 네, 그러면 4,500만원 투자해서 15만원씩 월세 받으니까 뭐 요 괜찮은데요? 네,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역전세 나고 뭐 이런 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1억 5천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걸 살 수, 이거 투자 추천 아닙니다. 이거 좀 걱정되네. 이거 사러 가지 마세요. 네, 사라는 뜻 아니니까. 요런 거 좀 조심스러워요. 경매 물건이면 별로 상관없는데. 요렇게 보면은 제일 싼 게 한 5천에 50. 1000짜리가 없네. 그러니까 여기 되게 없어요. 여기도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는 좀 수요가 엄청 많은 데잖아요. 그래서 공실 위험이 되게 없어요. 네, 제가 한때 오피스텔 살려고 진짜 열심히 알아봤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다 그때 알아본 거예요. 네, 제가 웬만큼 다 알아보고 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쪽에 뷰 좋은 향이 있어요. 네, 근데 구조가 조금 별로긴 한데 그래도 이 뷰는 장난 아니죠. 이쪽은 좀 창이 작고 지도를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네, 신논현역 보면은 네, 뭐 이쪽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가 이게 신논현 마에스트로 이쪽이거든요. 얘네가 앞에 되게 높은 빌딩이 막고 있어요. 요거 높은 빌딩이 막고 있는데 이 신논현 마에스트로가 조금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탑층 쪽에 가면은 탑층 근처에 탑층이나 그 밑에 층 가면은 이거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저 멀리 남산타워까지 보이거든요. 네, 그거는 좀 장점인 것 같고 이 뒤쪽으로도 네, 뭐 되게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호실이 어떻게 돼 있냐면 대부분이 이쪽으로 좀 많이 돼 있고요. 네, 이쪽으로 돼 있는 거는 호실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구조가 이쪽은 좀 네모받은 한데 여긴 약간 못생긴 구조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쪽은 좀 거의 뻥뷰 수준이에요. 네, 여긴 높은 건물이 뒤쪽에 없거든요. 네, 요런 느낌이라서 높은 건물 없죠. 그래서 진짜 완전 뻥뷰가 나옵니다. 그 뻥뷰 나오는 데가 요런 느낌이다. 네, 대충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고 싶은 사람 생길까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궁금하면 네, 임장을 가보시고 네, 덜컥 사진 마시고 하여튼 임대 수요가 많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최상의 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냥 만약에 대출 안 받고 산다면 나쁜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출 받아서 사야 되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뭐 2020년에 좀 쌀 때에는 1억 8,500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한 2억 정도 선까지 네, 있네요. 경매 물건 예전에 나왔던 거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예전에 제가 방송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2억 100만 원에 나왔는데 한번 유찰돼 갖고 1억 6천에 됐죠. 낙찰가는 1억 9,700만 원에 뭐 낙찰 받았네요. 21명이나 들어왔죠. 네, 인기가 뭐 되게 많았습니다. 층이 좋았나? 14층 6호. 아, 여기 층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뷰는 잘 나오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좀 뷰 잘 나오는 데가 임대도 뭐 5만원, 10만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고, 매매가도 뭐 그에 따라서 뭐 500만원, 1000만원이라도 더 비싸게 팔리니까, 네, 요거는 나쁘지 않게 잘 받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일반 매매도 요 정도 금액에는 잘 나오니까, 꼭 경매만 고집할 필요가 없죠. 부동산을 싸게 사는 세 가지 방법. 저는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금매, 경매, 그리고 청약. 네, 요거 세 가지는 다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시면 되니까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경매 공부하실 분은 네, 지금 경매 생기초 모집 중이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에 성정길 치면 네, 모집글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댓글이나 이렇게 남겨주시면 네, 제가 답변 다 드리는 거 아시죠? 댓글 답변 100%니까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